두 번째 발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공모전의 주제는 이제 제5회 23년 이제 연구개발 특구 AI 스파크 챌린지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 단기 예측 모델 만드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공모전 세부 목차로는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참여했던 공모전의 안내는 제5회 AI 스파크 챌린지 경진대회였고, 대회 주제로는 지역사회 대기오염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는 2024년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11일 목요일까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팀의 구성 및 역할로는 이제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 그리고 모델링을 각각의 팀원별로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래와 보시는 것 같이 대전, 세종, 충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이 되었고, 트레인과 테스트 폴더 하위에는 각각 11개 지역별로 AWS의 데이터가 구성되었고, PM2.5 초미세먼지 데이터는 지역별 총 30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의 메타데이터는 AWS 맵으로는 기상 측정소의 위경도와 주소, 그리고 PM 맵에서는 초미세먼지 측정소의 위경도와 주소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AWS 데이터와 PMW 2.5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와 같이 트레인과 테스트로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지역별로는 위치에 따라서 인접한 지역의 측정소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를 결합을 한 후 결합이 된 것입니다. 데이터는 0부터 4까지 입력되어 있는 0부터 4까지 총 5개년도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일시는 1월 1일 0시부터 1시간씩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비식별화된 풍향, 그리고 풍속, 강수량, 습도, 마지막으로 PM 2.5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는 13만 1,376개의 행, 그리고 테스트로는 59만 6,088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식별화된 풍향과 풍속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일정 구간에 몰집되어 있는 걸로 비식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360도를 곱해가지고 풍향과 풍속이 어느 정도로 분표가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를 공주와 논산의 그래프로 일시적으로 대표적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리마 모델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리마 모델은 예비 분석, 그리고 모델 식별, 개수의 지정, 추정, 진단 확인과 예측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리마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자기 상관성과 추세를 모두 고려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차분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여 모델링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추세나 계절성이 없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가져와서 각각의 데이터를 2일치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3일치를 예측한 뒤
반복을 하여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RU 모델을 사용했는데, GRU는 이제 LSTM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학습 및 예측 속도가 더 빠르고 모델의 복잡성 또한 감소가 되어 보다 간단하고 성능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도 완화할 수 있었고, 데이터가 재현된 경우에도 가적합을 방지할 수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설정한 모습인데요. 총 4개 층의 레이어를 쌓아서 실행을 하였고, 액티베이션은 탄, 그리고 이얼리 스타핑의 로스 값이 10회 반복될 경우에는 중단되도록 설정한 뒤, 평가는 로스 값으로,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 가장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모델을 시각화하여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드롭아웃을 0.2로 지정을 하여서 과적합을 방지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바이디렉셔널 GRU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GRU는 이제 단기적인 모델이었는데, 해당 바이디렉셔널 GRU는 양방향 모델로서 과거와 미래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고 단방향 모델보다 더 강건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였고, 그 양방향 정보 흐름을 통해서 다양한 시계열 패턴을 학습, 반복되는 패턴, 비정상적인 이벤트나 급격한 변동 등의 다양한 패턴을 탐지하고 예측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모델의 설계로는 총 6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진행을 하였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은 탄을 사용하였고, 이얼리 스토핑에서 로스 값이 10회 반복될 경우에는 중단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평가는 로스 값,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드롭아웃은 0.1을 부여하여 한 번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CM 모델인데요. TCM 모델은 장기적인 의존성을 모델링하여서 긴 시간 간격으로 패턴을 캡처하고 긴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 소실 문제를 해결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평행 처리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여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GRU를 활용한 빠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시각적으로 해석 가능한 특질을 추출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간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해석 가능한 특질을 추출하는 데 용이한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브로킹 타임 시리어스 스플릿을 추가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시계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을 진행하고, 분할된 블록 중에서 일부 블록을 훈련 세트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테스트 세트로 선택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테스트를 각각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후 블록을 한 칸씩 이동하여 새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선택하고 모델을 다시 훈련하고 평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모든 블록에 대해서 훈련과 평가를 수행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훈련 및 평가 점수와 평균을 계산하여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설정하였을 때 데이터를 5개로 분할하여서 사용을 하였고, 이얼리 스타핑의 로스 값이 10회 반복될 경우에 중단토로 설정하여 또 추가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롭아웃 2번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4가지 모델을 모두 실행하고 난 뒤에 가장 좋았던 모델들의 그래프를 시각화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모델로는 아리마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평가 점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MA 방법을 사용이 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저희는 0점에 가까운 점수가 가장 높았을 때 8.165점을 평가받았습니다. 기초 모델을 작성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가면서 좋은 모델을 탐색하였고 각각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간 내에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능이 우수했던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의 설정을 시간 내에 다양하게 더 활용해보지 못했던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던 언어 및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각화를 첨부해서 첨부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모델을 실행을 하였고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에스킬런, 케라스, 텐서플로우, 시본, 스테이트 모델, 그리고 매플론 라이브러리 통해서 시각화를 또 진행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공모전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수행상의 어려움을 수행을 하면서 초반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EDA 과정에서 주로 이제 시각화만으로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멘토님이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신 방법으로 해석 내용도 함께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듣고 이제 시각화와 함께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주석을 추가하여 이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어려움을 줄여나가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전을 진행을 하면서 잘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점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이제 팀원이 각각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각의 관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서는 첫 번째 공모전에서 전달이 받은 데이터에 이상이 있어서 모델 분석 및 모델링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가지 공모전을 통해서 배운 점으로는 전처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이제 분석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처리 기법을 사용해 보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와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좋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론적인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 그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아주 그 경험에 좋은 결과를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니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평가위원들께서는 두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Q&A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심사평 같이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개운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끝내셔가지고. 네. 아주 좋네요. 네네. 저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끝까지 들었는데요. 일단 잘 들었고요. 짧은 시간에 그래도 이제 그 공모전을 2번이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또 거기서 오는 또 경험이라는 게 또 결과에 상관없이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그 아까 그 결과를 이제 리포팅을 하실 때요. 네. 그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그 뭐 아리마랑 여러 가지 모델들의 네. 그 실제 H값의 라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값하고 이제 같이 좀 디스플레이가 되어야지 좀 비교가 될 텐데 이게 그 H값들만 뿌려놓으니까 그 네. H값만 있는 게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서. 예측값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실제 값하고 같이 뿌리죠. 그래서 이제 좀 정답 데이터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이제 공모전에서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만 네, 저희가 예측한 네네네. 것만 그것만 보기에는 이제 좀 뭐가 좋은 거지? 이제 네. 이게 좀 판단이 좀 잘 안 되긴 해서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그 매트릭이라고도 좀 같이 뿌려놨던가 좀 그랬으면 조금 더 보완은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네네. 그게 좀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좀 시도를 하시고 그걸 또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모델들을 다 하나씩 설명하시고 한 게 이제 되게 눈에 띄었어요. 네. 근데 뭐 아리마라는 모델도 사실 처음 하시면 되게 어려워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계열 쪽은 다 어려운데 아리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허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이제 클래식한 모델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는 또 사실 이제 이런 거 이제 모수적인 모델이라고 하죠. 그 추정해야 될 파라메타가 명확한 거, 개수가 네. 이런 거 이제 모수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어떤 가정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가정을 먼저 만족시키고 나서 모델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거의 컨셉들은 가정이 안 맞으면은 그냥 무용지물 약간 이제 이런 거가 큰 배경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플로우를 잘 정리는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리마에 대한 가정이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정상성이겠죠.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트렌드가 크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뭔가 이제 그 어떤 평균 근처로 다 옮겨 놓으려면 그게 저렇게 차분 같은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상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 그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코드로는 정말 뭐 한두 줄이죠. 사실 해석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또 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사용한 기법들을 설명하고 그 기법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하는 거가 네. 사실 이제 주니어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오시면 많이 하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시니어분들 모여서 이제 각자 이제 계속 이제 모델들도 새로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뭐 페이퍼나 이런 것도 읽고 그걸 이제 서머리에서 남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건데요. 그거를 이제 쉽게 이제 전달하는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많이 느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네네.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 자신 있는 분들은 수리적으로 풀어서 그 이제 명쾌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그 모델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이해하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뭘 좋게 하려고 이 아이디어를 더했다. 그런 게 이제 직관처럼 되는 거죠. 각 모델이 가진 그런 직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달하기 쉽게 그런 아이디어와 어떤 장단점 이런 걸 또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도 되게 설명이 좋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접근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그 취업들을 하시고 이제 필드를 나가시게 되면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각자 이제 어떤 모델도 서머링 해가지고 남들한테 그거를 좀 이해를 시키면서 공유를 하는 이런 세션을 이제 많이 가지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습도 이제 충분히 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가시도 쌓아지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트릭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모델에 대해서 네. 전처리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시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실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니어분들 처음 가시면 그 어떤 전처리에 대한 태스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모델 보통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지만 사실은 이거를 잘 해석하는 거 그런 매트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거 이런 거가 사실 되게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그레이션 문제도 매트릭 뭐 MA 계열이 있고 뭐 루트민 스퀘어 에러가 있고 한데 기본적인 거는 어떤 그 실제 값과 오차의 차이를 우리가 뭔가 측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라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링 돼서 사라지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게 절대값을 취하거나
뭐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이걸 내가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왜 그렇게 하는지 이 매트릭을 썼을 때는 이제 어떤 거가 이제 좋아지지? 이런 이제 장점 같은 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셔도 또 도움이 되실 때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잘 들었고 또 이제 뭐 고생하셔서 하신 거가 많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좀 짧은 시간에 두 개를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제 오늘 좀 힘이 없으셔서 좀 가이드를 주신 것 같은데 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신 거가 두 팀 다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찾아봤더니 117팀 중에 22등을 하셨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 했는데 117팀 중에 22등, 117명, 7팀 중에 22등 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팀원 중에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또 하면서 네, 맞아.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걸 쫙 보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이 공모전에 보시면 지금 대기오염 예측 인공지능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모델에 꽂혀 있어요. 네. 그 순간 잃어요, 목적성을. 왜냐면은 대기오염 예측이라고 하는 거에 네. 기반한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준한 어떤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먼저 어프로치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추후 연구를 할 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이 데이터 구성을 받아보면은 네. 분명히 중간중간 비어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데이터를 준 게 AWS PM 2.5 트렌드 테스트를 줬다는 게 뭐냐면 지역별 총 17개, 지역별 총 30개 얘를 머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위경도 주를 줬다는 거는 주변 관측소와 유사한 관측소의 데이터를 유사한 거를 인터폴레이션 해라, 채워 넣어라 네. 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챌린지 대회에서. 근데 여기 데이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없어요. 모델링 부분은 튼튼한데 데이터 부분만 좀 보강했으면 네. 좋았을 것 같다. 아쉽다. 10등 안에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좀 보강해서 데이터를 좀 채워놓고 이것들을 네. 좀 이렇게 채워놓고 모델링은 잘했지만 네. 그거 하나랑 선행 연구를 해서 어떤 모델을 먼저 접근을 했다. 우리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근데 네. 여기가 부족해서 이런 어프로치를 했다. 이렇게 가면 퍼펙트다. 그 부분은 처음 왔는데 근데 22등은 잘한 거고 다음에 10등 안에 들으려면 그거 조금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